저는 이 동네 살고 있고요. 또 생각지 않게 지난 10년 넘게 우리 동네 침수 문제 해결하고자 주민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형민입니다. 아유, 박수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올보다 20년도보다 더 심했었죠. 채로 물이 이렇게 고여있는 시간도 길었었고,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들어왔다 나갔는데 이런 상황이었다 말씀드리고, 이제 최근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제가 25년도 작년, 그 다음에 6월 달부터 해서 총 2번, 작년에 5차례 총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부터 기억을 하고 있어요. 18년도, 20년도, 23, 25년도 기억하는데, 2010년도부터 사실 잘 몰라요, 제가 2011년도에 이사를 왔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이제 어르신들 말씀에 따르면은 그 사진 같은 거 보면은 2000년도, 2004년도, 2009년도, 10년도 이럴 때도 침수가 됐다. 근데 지금 같은 상황 아닌데 이 연도를 보면은 운 좋은 해는 벗어나긴 이렇게 비껴가긴 하는데 갈수록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그리고 횟수도 어쩌다 한 번씩이었는데 이런 경우는 계속 연달아서 물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뭐가 원인이냐,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만 딱 두 군데입니다. 자, 첫째, 지금의 그 군분교라고 있어요. 이제 군분천, 여기가 군분천이라 그러거든요. 극락천 지류인데 거기에 보면은 쌍둥이 다리라고, 이게 쌍둥이 다리의 요 교량 구간인데, 요 지금 교각이 있죠. 이런 교각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다 3m 50 박스예요. 이렇게 3m 50 박스인데 여기만 이상하게 2m 50 정도 짧아요. 낮은 거죠. 짧은 게, 죄송합니다. 여기가 낮아요. 그래서 여기서 병목이 좀 나타나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그 교각 부분에 교량 부분에 교각이 서 있어가지고 물의 흐름을 나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인으로 병목되고 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광주시 자연재해학과에서 올렸던 그 자료에도 이게 병목이 되고 있다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침수의 원인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2010년도 극락투명 정비 사업을 했어요. 총 사업비가 455억이었는데 저기 ABCD 2라인 구간인데 저희 같은 경우가 여기가 2라인입니다. 여기 서석고 농성광장이 서석고, 그럼 여기 B라인이 여기가 기아차, 그 다음에 하수 종말처리장, 이제 요 위에 이쪽이 그 봉선동 백운동 쪽이에요. 근데 이쪽 공사를 다 끝냈어요. 여기를 끝내고 여기를 끝냈는데 하여튼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지장은 많아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여기 2라인 구간, 이 서석구 주변에 여기 공사를 안 끝냄으로써 이쪽에 상류 쪽에 내려오는 물에 도달하는 그 시간이 더 빨라졌다는 거죠. 훨씬 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은 이 공사를 함으로써 오히려 더 이 지역은 더 나빠졌다. 그리고 이제 그 외로 주변에 이제 지난 15년 동안 여기 아파트를 많이 짓고 하면서 나대지가 전혀 사라진 점, 그런 점들 하나의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불투수이라는데 비가 내려가지고 어느 정도 물이 들어가느냐. 근데 서울시 다음으로 광주시가 불투수율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스며 들어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광주시가 도시계획을 지금 잘못했다. 그런 부분들은 시간 두고 계산할 부분인데, 아무튼 이런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지금 이 서석구 일대가 지금 침수가 지금 가중되고 있다. 이러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삼열박스입니다. 이게 군분천에 보면은 지금 옛날에는 천변이었잖아요. 그 천변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박스 3개로 해서 복개를 했어요. 복개를 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지금 도로가 돼 있죠. 근데 그 도로 아래를 보면은 3m 50, 3m 50 이런 박스가 3열 박스가 이렇게 딱 묻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그쪽에 보면은 거기가 2m 50으로 이렇게 낮은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저희 주민들이 작년부터 4가지 안에 이야기 드렸는데 사실 너무 아쉬운 거죠. 9월 달에 시에서 추경이 가능했으면 204 정도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걸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아쉬운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3m 50, 3m 50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몽블랑이라고 혹시 아시죠?
그 개마공원 건너편에 거기에 그 이렇게 펌프가 500mm 관로가 되는데 펌프가 만들어져 있어요. 두 개인데 이제 하나가 고장나면 하나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거에 돼 있어요. 그래서 500간짜리 이렇게 관경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500간짜리 관경의 크기를 말하는 건데 그 500간짜리 펌프가 있는데 그 펌프가 궁극적으로 자 넘어가면 자 여기가 요 강문외과 자리입니다. 자 여기가 저 우리 서석고 이쪽 여기가 저 서석고고요. 이쪽이 서석고고 여기가 지금 꽃집. 이렇게 물길이 이리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물을 품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품어봤자 돌아와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넘어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렇다면은 일이 요 못 넘어가는 요 펌프를 자 요 지압으로 박스로 이렇게 상단에 걸쳐서 넘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 3m 50에서 여기에 500관이 차지하는 간격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물의 저항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만수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거의 뭐 여기 관경이 찰 정도로까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알기로는 여러 다른 영역사에서 이야기 들었을 때는 3분의 2 정도 찼을 때는 이미 이 서석구 일대는 침수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쪽의 상단에는 전혀 저항을 받지 않는다. 물이 안 차는 공간이라고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야. 그렇다면 상단에다가 500mm 관을 연결해 가지고 저기 상무대로 넘어서 물을 품어내면 이쪽 지역이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쪽에 물이 있는데 다시 자기 자리에다 물을 품어봤자 의미가 없는 거니까 차라리 물을 넘겨주자. 그래서 저희가 작년 9월달에 이 주장을 했었죠. 근데 여러 가지 시간차로 해서 못하게 됐는데 이걸 첫 번째 안으로 저희가 제안을 합니다. 자, 압송 펌프 관을 품어가지고 그 자리 품는 것이 아니라 그 관로를 상무대를 넘어가서 물을 품도록 하자.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저기 관로가 물의 저항을 심하게 받아서 훼손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건 하나하나 예로서요. 여기가 어디냐면 양동 복개상가 지하상가거든요. 지하상가인데 수많은 관로들이 있어요. 여기가 만소가 돼도 이 관로가 망가졌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본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은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닌 것 같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제안으로서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화정역입니다. 자, 화정역 다 아시죠? 이렇게 쭉 내려오면 여기가 교육청이에요. 지금 이제 교육청인데 이쪽에서 내려가는 물의 이 양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중간에 잘라가지고 이쪽으로만 보내도 최소한 이쪽에 있는 서석고 쪽, 우리 동네 쪽으로는 물이 좀 덜 내려오지 않겠나. 그러니까 중간 배수를 하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동산식으로 높아요. 그러면 터널 공법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좋잖아요. 터널 공법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이건 가능한 그 사업이다. 그래서 자, 여기 교육청에서 물길을 잡아가지고 이 화정역 쪽 방향으로 물길을 좀 이렇게 돌렸으면 좋겠다. 우회에 있으면 최소 내로물을 막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제안을 또 하나 추가로 드리고 두 번째 제안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 이제 다른 방식의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계속 지난 7, 8년 동안 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상무대로가 물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상무대로로 물이 넘겨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펌프도 여기다 물을 품고 있어요. 요리 따라가고 여기다가 물을 품어요.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은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물이 못 넘어가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요리 따라가 여기다 품어요. 다시 물이 이리 돌아옵니다. 계속 물이 도는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여기서 차면서 이 전체가 이제 이렇게 수변 지역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낮아서 이렇게 여기는 그나마 높은데 이쪽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물을 어떻게 넘길 거냐. 그래 또 다른 제안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자, 왜 그 말씀 드리냐면은 요게 지금 몽골땅 앞에 그 500간 압송 펌프고요. 요거는 저기 수플라우 앞에 있는 지금 미용실 바로 그 사거리에 있는 이 펌프인데 이렇게 한 개, 두 개, 여기 앞에 세 개, 네 개의 펌프가 있지만 사실은 이 펌프의 모든 기능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으로 물을 넘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물이 생기는데 이렇게 물이 차오르는데 유리 다시 되돌리기만 해놨어요. 이렇게 이쪽으로만.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결국 못 넘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궁극적으로 여기서 모아지는 물들을 이쪽으로 보내는 작업을 하자. 그럼 어떻게 보낼 거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좀 약간 옆으로 돼갖고 좀 어려운데, 여기가 어디냐면 쭉 내려가다 보면은 금호울도 가는 쪽에 그 중파크 아파트입니다. 예, 3익 아파트 있고요. 쭉 요 따라 내려가면 여기가 개마고원이고, 여기가 몽울 땅. 그럼 500간 펌프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넘기려다 못 넘겼거든요. 그럼 여기 50m 밑에 지하에 있기 때문에 차라리 6m 펌프가 시작되는 그 높이와 맞춰가지고 대각선으로 물을 보내자. 저희는 이제 이 제안을 핵심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지하철이 문제가 생기지 않냐. 근데 여기서부터 지하철은 40m, 50m 지하에 있기 때문에 전혀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차라리 이쪽 추진해갖고 이쪽으로 가면은 좋지 않겠냐. 그럼 여기가 뭐가 있냐면요. 자, 요쪽 마치 그 전에 극락천 사업을 했던 1800간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연결되게 됐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C라인이나 C점이라 했던 여기서부터 관로가 만들어져 있어요. 지하에 1800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관이 없고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일이 넘기려 여기서 끊어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러면 이제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신설 관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1800간과 연결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 다만 여기서부터 1800간으로 넘겨주게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괜찮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거리가 계산했을 때 약 한 50m 가량 됩니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50m 정도면 충분히 작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쪽이 집안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근데 여기는 오히려 집안이 난다는데 요 밑에를 터널 작업으로 16년 5월달에 완성을 했습니다. 완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걸 저희가 현장에서 봤고 지금도 보면은 멀쩡하거든요. 그러면 이쪽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연결해주면 여기만 딱 채워준다 그러면은 기아차 앞에까지 물이 직통으로 빠집니다. 여기 지금 관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관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건너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합류식이죠. 합해져가지고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서 기아차 앞에까지 직통으로 빠집니다. 그럼 여기 만들어진 관에다가 연결 한번 해보자. 저는 이거를 좀 핵심으로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 그런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거는 좀 중장기적 계획이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마지막 네 번째요. 글쎄 이런 이야기하면 또 우리 또 팀장님 하품 나올 건데 자, 근본적인 아까 그 봤던 사진이잖아요. 요런 교각과 그 다음에 이 하수 박스가 작은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차라리 여기를 다 철거해 주면 어떠냐. 이게 사실은 정답이죠. 그러잖아요. 맞아, 다 철거해야 되고. 예, 예. 물의 흐름을 나쁘게 하는 교각. 그 다음에 여기 좁아지는 하수 박스 이것만 정리가 되면 저기 있는데 이거는 많은 고민이 따라가거든요. 어찌됐든 이것을 저희 주민들 네 번째 제안으로서 내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한번 들어가 이게 틀어졌다 또 반딩 나가는 것도 아니고 틀어져가지고 돌아가요. 네, 약간 돌아가요. 근데 그 정도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가 좁아지는 문제,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교각들이 그대로 서 있는 이 문제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여기서 병목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맥주병까지 좁아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작년 가을부터 2,100억짜리 농동지구 의료 조류 시설, 조리조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과는 무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분리대응해야 되지 이 사업과 이걸 연결했는데 작년에 여기 앉았던 임동수 팀장이 시구청이 나왔고 주민들을 이게 소소한 계획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시에서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을 넘어서 계획한다. 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그 큰 계획이 뭔지 제가 수십 차례 질문했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어요. 2,100억짜리. 그래서 이것은 지금 경로가 다른 게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은 뭐냐면 시 하수과에서 구 건설과로 오는 사업인데 이 2,000의 우수 조리조 사업 같은 경우는 광주시 자연재난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오는 라인이 다른 겁니다. 이게
우리 그 다 지역 사업인데 그래서 이제 안전총괄과 강우지 과장님한테도 확인했었는데 어찌됐든 올 하반기까지 계획을 세워서 시 재난안전과 자연재난과하고 이렇게 거기를 협의를 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다가 제안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 사업하고는 별개의 문제니까 요 사업 이거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민들 이야기 듣고 또 구청에 오신 우리 팀장님, 박원 팀장님 또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